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사 파일에서 최순실 씨 메모 혹시 보셨는지요? 재판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문체부 파일에서 혹시 달달이 좀 걸리겠습니다.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 한마디만 내주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 인사 파일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시죠.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 장시호 씨가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 지금 증인으로 간 거죠? 네, 재판에 가서 지금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네. 이제 증언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직권 남용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인사에 개입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인사 파일 명 자체가 우병우 민정수석실로 되어 있어서 민정수석실 중에 이 파일이 작성된 파일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어떤 정황적인 의심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최순실 씨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뭐 우리은행장, KTNG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건이 작성되었고 이 문건명 자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옆에 있었던 장시호 씨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하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뭐 억측만 나왔지만 장시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장시호 씨가 그 최순실 씨 가방에 있는 이 문서를 보고 이게 혹시 나중에 혹시 쓰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걸 찍어놨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찍어놓은 파일이 그러니까 경찰청장, 뭐 우리은행장, 뭐 KTNG 사장 등등의 어떤 그 인사 파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파일에 보면 아래쪽에 이게 민정수석실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민정수석실의 문서가 왜 최순실 씨 핸드백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뭔가 이게 최순실 씨가 추천을 받아서 민정수석실에 뭐 사람을 추천을 했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검증하는 그러한 문서가 최순실 씨한테 건너왔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이든 이게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상황 자체를 장시호 씨가 알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파일을 찍을 때의 상황이라든지 평소에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들고 다녔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장시호 씨 증언을 듣다 보면 혹시나 최순실 씨가 뭐 이 민정수석실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든지 뭔가 이런 진술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최신술하고 관계를 대해서 모른다. 아무 관계 없다. 지금 이 부분들이 아주 자기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고리가 깨진다면은 전혀 지금 국정농단 그 재판도 그 상황이 많이 바뀌리라 봅니다. 거기에서 핵심 정인으로 장시호 씨가 지금 오늘 나온 거죠. 과연 궁금한 거는 장시호 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리라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재판정을 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소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형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느끼는 어떤 형량의 정당성과 재판부에서 내리는 선고량이 아마 차이가 나니까 소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장시호 씨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만기 출소 후라는 단어를 쓰니까 제가 스스로 혼동이 돼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아직 장시호 씨는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출소라고 그러면 재판 다 받고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을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만기 출소인데 그래가지고 언제 장시호 씨가 재판 다 받고 지금 만기 출소했냐 이렇게 혼동을 일으켰는데 저 단어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출소했다. 이 단어를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혼동이 돼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렇게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것이 재판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피고인 신문이 있었는데 참 소국장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든 혐의를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됐고 구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 형사적, 사법적인 부분에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한 왕조의 도승지다. 사약에 내리게 되면 그걸 먹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이번 현재 상황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나는 구속돼 있다.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항변하는 그러한 태도로서의 용어를 저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얘기는 나아가서 박 전 대통령 또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라고 김기춘 전 실장으로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저 때 얘기를 하면서 김기춘 실장도 조금 눈물이 흐르고 바로 옆에 조윤선 전 장관이 있었나 봐요.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된 어떤 재판,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관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공판 준비길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 자체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나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일관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뭐 직권남용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헌법상 가지고 있는 예술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양심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법률적으로도 바라보고 있는데 법률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저렇게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에 아마 국민들은 개탄하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어떤 정황적인 의심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최순실 씨 어떤 추천에 의해서 뭐 우리은행장, KTNG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건이 작성되었고 이 문건명 자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옆에 있었던 장시호 씨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하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뭐 억측만 나왔지만 장시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장시호 씨가 그 최순실 씨 가방에 있는 이 문서를 보고 이게 혹시 나중에 쓰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걸 찍어놨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찍어놓은 파일이 그러니까 경찰청장, 뭐 우리은행장, 뭐 KTNG 사장 등등의 어떤 그 인사 파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파일에 보면 아래쪽에 이게 민정수석실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민정수석실의 문서가 왜 최순실 씨 핸드백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무언가 이게 최순실 씨가 추천을 받아서 민정수석실에 뭐 사람을 추천을 했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검증하는 그러한 문서가 최순실 씨한테 건너왔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이든 이게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상황 자체를 장시호 씨가 알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파일을 찍을 때의 상황이라든지 평소에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들고 다녔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장시호 씨 증언을 듣다 보면 혹시나 최순실 씨가 뭐
이 민정수석실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든지 예. 뭔가 이런 진술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최신수하고 관계를 대해서 모른다. 그렇죠. 아무 관계 없다. 예. 지금 이 부분들이 아주 자기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 고리가 깨진다면은 전혀 지금 국정농단 그 재판도 그 상황이 많이 바뀌리라 봅니다. 거기에서 핵심 정인으로 장시호 씨가 지금 오늘 나온 거죠. 예. 과연 궁금한 거는 장시호 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리라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예. 어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재판정을 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소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형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느끼는 어떤 형량의 정당성과 재판부에서 내리는 선고량이 아마 차이가 나니까 소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장시호 씨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만기 출소 후라는 단어를 쓰니까 제가 스스로 혼동이 돼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아직 장시호 씨는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 출소라고 그러면 재판 다 받고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을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만기 출소인데 그래가지고 언제 장시호 씨가 재판 다 받고 지금 만기 출소했냐 이렇게 혼동을 일으켰는데 저 단어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출소했다. 이 단어를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혼동이 돼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렇게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것이 재판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피고인 신문이 있었는데 참 소국장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든 혐의를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됐고 구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 형사적, 사법적인 부분에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한 왕조의 도승지다. 사약에 내리게 되면 그걸 먹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이번 현재 상황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나는 구속돼 있다.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항변하는 그러한 태도로서의 용어를 저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얘기는 나아가서 박 전 대통령 또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사 파일에서 최순실 씨 메모 혹시 보셨는지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문체부 파일에서 달달이 좀 걸리겠습니다.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 한마디만 내주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 인사 파일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시죠.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 장시호 씨가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 지금 증인으로 간 거죠? 네, 재판에 가서 지금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증언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직권 남용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인사에 개입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인사 파일 명 자체가 우병우 민정수석실로 되어 있어서 민정수석실 중에 이 파일이 작성된 파일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전달